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거에 가까워서 그동안 제가 썼던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챗GPT 한 번쯤은 써봤는데 챗GPT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정도?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쓰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일을 다 인공지능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산 시스템을 만들 때도 되게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그거를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단위 과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일을 인공지능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인가. 왜냐하면 되게 1년에 몇 번 안 하는 일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시스템 만드는 것 자체는 되게 힘든 일인데, 또는 짧게 해도 되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라면 결국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많이 소모되는 일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만들 때 좀 쉬워야 되니까 업무 절차가 비교적 일정하냐. 할 때마다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일이면 사실은 뭐 맡길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못 믿어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 보안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데,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나라가 좀 유난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발전에 저 걸림돌입니다.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규정을 다 지켜서 하자고 하면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정보 보호 결합도 전문기관이 지정돼 있고, 막 그 결합하려고 하면 막 한 달 전에 얘기해야 되고, 결합한 다음에 결합한 거 자료 안 주고 막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뭐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장 깐깐한 사람이 와가지고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마법의 키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또는 개인의 동의를 얻으면 제한 없이 막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아, 할 일을 정했어요. 그럼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짱 좋은 거 쓰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해 라고 시키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잠겼어? 경수도 있었구만. 아무 데나 편한 데나 앉아. 그래가지고 제일 머리 좋은 사람한테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제일 일 잘하는 사람한테 시킨다고 상상하면 또 돼. 우리 부에선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불러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시킨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약간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도 이걸 다 써본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업무할 때 이걸 꼭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몇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공유해보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지금 화면 자체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제가 했던 일이기도 해서 먼저 이제 챗 GPT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챗 GPT 시작을 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 과에서 하는 일 중에 이 직원 1대1 면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랜덤으로 추첨한 직원이랑 면담을 하는 거예요.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약간 이렇게 1대1 또는 2대1로 앉아서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아니, 다 해결을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잘 들리지도, 왜냐 카페에서 한 거니까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이거 들어가면서 이제 타이핑을 친다고 하면 1시간 7분짜리거든요.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걸 타이핑 치는 데만 해도 이런 적어도 직원들의- 2시간 정도는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환하잖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에서 바로 그냥 변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환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변환을 할 때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냐를 몰라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GPT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어?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구글 클라우드 스피치 투 텍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의 스피치 서비스, 그다음에 네이버 클로바 스피치, 한국어 특화. 근데 한국어 인식 정확도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이버 클로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클로바 노트, 아이고 이게 아니라 세고에서 여기에서 인공지능 클로바 노트.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고요. 왜 선택이 안 되지? 다 무료 가. 다 무료예요. 저는 다 무료만 씁니다. 돈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클릭이 안 돼. 뭐지? 됐다. 여기 안 떠서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강릉지청에서 한 분, 강릉 고용센터에서 한 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새 노트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녹음 파일을 올리면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파일 첨부 해가지고 여기 강릉 고용센터 이렇게 올리면 참석자가 이렇게 되고 이쪽 1시간 7분짜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휴대폰에서 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서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읽고 변환되기 한 다음에 변환하는 게 이것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수가 제한이 있던데.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세 번인가 올리면 네.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돈 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돼. 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300분 중에 162분을 썼어요. 시간 아. 분이 제한. 분 제한이 있어. 그래서 갱신일까지 29일 남았어요. 한 달에 300분인가요? 되게 조금 된다. 그쵸.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괜찮아. 다른 사람 걸로 하면 됩니다. 직원 거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편집하면 이렇게 편집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참석자 숨기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게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음성 기록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 받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강릉고용센터 요거를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강릉고용센터 몇 월 며칠 뭐 김동현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참석자 1을 김동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참석자 2, 3, 2 다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약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야. 1대1이니까 참석자 3은 없어. 근데 이제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걸 3으로 바꿔가지고 했다가 다시 2로 했다가 음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는데 참석자 김동현이 아니면 다 참석자를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쭉 읽어봤을 때 오타가 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뭐 3척 이런 거 했는데 숫자 3의 척 이렇게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좀 오류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오류가 심하진 않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걸 할 때 이전에는 업체를 썼어요. 그래서 녹취하는 업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크립트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 풀어주는데 8만 원 하거든요. 시간당 8만 원. 그래서 이제 그 8만 원을 내고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 저장을 하고 있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AI 서비스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됐는데 그럼 텍스트로 된 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챗 GPT를 또 닫았네. 챗GPT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STT 서비스 추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 자료를 올렸어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파일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하면 요 텍스트 파일을 올릴 수 있고 이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데 김동현의 모든 참석자는 이름이 공개됐네. 땡땡땡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네가 보기에 음성 녹음 파일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잘못 변환된 부분은 고쳐줘. 그리고 고친 내용이 뭔지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헬 오브 헬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헬이다라고 바꾸고 간도 또 맛있고 있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석자 2에서 6을 모두 정선으로 이름 변경해서 수정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참석자 2가 나였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해요. 원래 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시키듯이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성변 수정된 버전에서 바꾸자 하면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된 버전에서 바꿔줘라고 하면 그걸 또 바꿀 거고 내가 얘기하지 않고 지시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수정본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처음 거를 다시 작업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되게 대충 쓴 거라서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써준다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음성 녹음 변환 오류 찾는 건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참석자 2는 김동현으로 바꾸고 1, 3, 4, 5, 6은 모두 이제 정선이로 바꿔가지고 최종 수정본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최종 수정본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 변한 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저희는 이게 서울 권역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 텍스트 문서를 주요 내용은 1명, 2명, 3명을 했고 그 사람이 건의한 건 뭐고 검토 과제는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쭉 한 거 스크립트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주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걸 우리 주무관님들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명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고치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어서 어디 갔어? 했어. 그래서 이걸 올렸어. 이게 뭐냐면 서울청 파일이에요. 서울청 PDF 파일이야. PDF 파일을 올리면서 지금 최종 수정본 파일을 지금 올린 파일을 참조해서 수정하고 싶어. 지금 올린 파일의 이쪽 3쪽을 보면 인터뷰 내용을 질문 답변 형태로 정리해 뒀거든. 최종 수정본 파일을 그런 형태로 두 쪽으로 요약해 줘.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네 요청 주신 대로 이걸 해가지고 받아볼게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를 해서 줬어요. 이 형식으로 워드나 PDF 변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 seems like I can do more advanced data 이게 뭐냐면 무료라서 내가 PDF 변환이 이제 막힌 거야.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정한 텍스트 파일 그대로 드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PDF 저장은 하지 말고 열어보니까 이게 줄바꿈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줄바꿈 넣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서 그냥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알려줬어. 이렇게 쭉 QA 형태로. 근데 봤는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거랑 비교해서 얘가 짧아요. 질문 답변인데 답변이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실제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좋은데 조금 짧아. 지금의 2배 길이로 다시 요약해줘 라고 하니까 확장본이라고 해서 이제 QA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했고 건의사항도 2개만 앞에 있었잖아요. 건의사항 2개만 추려달라고 하는 것도 건의사항도 추려주고 그래서 여기에 제목만 썼습니다. 제가 제목만 쓰고 이거를 이제 공식 건의서 스타일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강릉 지청 걸 했으면 강릉 고용센터 것도 올리면서 아까 우리가 작업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해줘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키듯이. 그러면 참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여기까지 돼서 이거를 작업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권역 주요 내용 건의 내용 들어가고 이 검토 과제는 제가 쳤어요. 그냥 보면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여성이 한 거 내용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 서식만 좀 바꿨어요.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 총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직원들한테 시킬 때는 되게 미안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또 보여주려고요. 허탈해 할지 좋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과장님이 실제 인터뷰를 직접 하셨으니까는 요 내용을 보고서 이게 검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인터뷰를 직접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작업을 시키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 맞아요. 네. 그 검증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그 있으세요? 방법론적. 방법론적으로는 다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냥 다 듣고 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원본 텍스트를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거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이제 릴리스를 보여드리면 그거는 좀 그걸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 근데 해보면 제가 이걸 3월 31일 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작업을 4월 10 며칠 날 했어요.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내가 인터뷰를 한 사람인데도 그때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도 인터뷰를 안 한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킬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어떻게 믿어? 얘가 거짓말 쳤는지 어떻게 믿어?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그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나를 어떻게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다만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다시 그 사람한테 보내줘요. 인터뷰했던 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정리가 잘 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안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 대체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저기 처음에 서울청에서 했던 그 이제 그거를 샘플로 주고 그런 걸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분에서 서울청은 사람 직접 쓴 거 아니에요? 사람 직접 쓴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강릉청 거를 샘플로 주고 서울청 음성을 던져주면서 네가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비교가 한 되는 거랑 그게 한 거를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얘에 대한 믿음이 생길지 안 생길지가 맞아요. 되게 훌륭합니다. 그게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A/B 테스트이기도 하고 사람과 그 시스템이 하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은 신뢰성 있는 그런 게 되고 이게 지금 2명이지만 100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개를 샘플로 해가지고 검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 부가 쓰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인공지능 친화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워드로 작업하는 거였으면 워드 파일까지 다 만들어 줬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공기관 아래 한글을 쓰게 될 쓰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 생각을 많이 우리는 언제까지 한글을 쓸 그러니까 것인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없어서 파일을 열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그래. 기업들이 우리 때문에 한글 산다고.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워드로 간다기보다는 메모장으로 갈 것 같아요. 메모장이나 마크다운 같은 걸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마크다운이거든요. 마크다운이라는 그러니까 한글 HWP처럼 MD라는 파일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되게 친화적인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처럼 해갖고 뭐 구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공유되면서 쓰는 것도 보고 뭐 수정한 것도 실시간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워드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 독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사실은 요새는 그게 없는 워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 기능이 없는. 한글이 오히려 유별난 거죠. 되게 갈라파고스처럼 그런 기능이 없는데 많이 쓰는. 그렇게 고수하는 게 많아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자료 검색인데 자료 검색은 사실은 꽤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퍼플렉스티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퍼플렉스티가
사실은 자료 검색에 있어서는 거의 주도권을 잡았다. 챗 GPT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고 뭐 어떤 거를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OECD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줘.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치잖아요. 치면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도를 분석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불안한 점은 이게 맞는지도 불안하지만 이게 육아휴직과 관련된 최선의 명령인지 OECD 주요 국가의 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줘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이 퍼플렉시티의 그 능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인지가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OECD 주요 국가 육아휴직 제도 비교하는 보고서 써줘라고만 하면 그 사무관이 얼마나 헤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몇 장으로 써야 돼요. 뭐 주요 국가가 어디까지예요. 육아휴직 제도 할 때 뭐 돈 주는 거 뭐 하는 거 어쩐 거 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OECD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줘라는 요 한 단어를 가지고 바로 퍼플렉시티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챗 GPT에 보면 다시 챗 GPT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이 GTP 탐색이라는 여기 보면 GTP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GPT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GPT를 만들어 놨어. 좀 이렇게 특화된 GPT를 만들어 놨어요. GPT를 만들어 놔서 여기서 프롬프트라고 우리가 여기 명령어 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트 관련된 이거 한글로 쳐가지고 그렇구나. 프롬프트라는 걸 치면 이렇게 프롬프트 메이커,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프롬프트 메이커를 저는 이번에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그 문장 있잖아요. GPTS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GPT 탐색. 탐색하기. 그럼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OECD 여기서 OECD 주요 국가의 육아 휴직 제도를 분석해줘. 이렇게 해서 이건 프롬프트 메이커라는 거에 쓰면 여기 보면 from a single prompt를 to an optimized prompt라고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이 한 줄의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act like an international labor policy analyst 해가지고 쭉 이 영어로 이제 쭉 이 한 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제도에 깊이 있는 구조 실효성 트렌드 정책적 시사점까지 포함한 아주 풍부한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포맷으로 실행해 볼까요? 아니면 원하는 국가를 추가 삭제하거나 항목 조정이 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이렇게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이제 국가들이 OECD 주요 국가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재팬, 프랑스, 저머니,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기가 알아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넣은 국가 중에는 스위스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도 추가해줘. 그리고 기간은 최근 자료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프롬프트를 실행 아주 깊이 있는 최신 국가 있잖아요. 여기서가 중요해. 근데 네가 보기에 이 프롬프트가 보완할 만한 내용이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데이터 출처 명시 및 인용 포함 요청. 그러니까 답을 받는 거를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 받기 전에 한참 얘기해도 괜찮아. 우리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적 의무 여부, 강제성 여부, 무동시 사용 가능. 그래서 보완한 버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복사해서 퍼플렉스티에 가.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여기서 이걸 집어넣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답변은 한글로.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좀 더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정해가지고 이 검색 엔진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받는 답변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퍼플렉시티는 요게 이제 심층 분석이거든요. 프로? 근데 이게 개수 제한이 있어. 하루에 3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괜찮아 보여. 그러면 심층으로 바꿔서 다시 하는 거야. 심층 분석을 하면 한 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으면 진짜로 내가 솔직히 말해서 2천만 원짜리 연구 영역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연구 영역 담당이지만 이거를 다 그냥 이걸로 다 하고 돈을 딴 데 쓰면 안 될까? 우리 기관에서 저 챗GPT의 유료 가장 고급 버전을 사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긴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사용법을 몰랐어요. 프롬프트 메이커. 그래서 박보현 서기관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냐면 거기가 이제 프롬프트 처음에 할 때 되게 스터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잠깐 스터디한 거고 그쪽 또 스터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프롬프트 제너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낫게 쓸 수 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 소개할 게 많은데. 그다음에 자료 분석. 이거는 없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있는 자료 분석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지만 여기서 새로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할까? 아니야, 이거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온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폴더에 공정채용 가이드북이 있어요. 우리 부에서 만든. 근데 이 공정채용 가이드북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텍스트화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여기가 100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보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노트북 LM에 넣어가지고 요게 이제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추가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다 그냥 파일 올리면 들어가요. 그래서 공정채용을 보고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브리핑 문서라고 써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해서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 줘 라고 하면은 브리핑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본 문서는 2025년 3월에 발간된 공정채용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아이디어를 요약하고 분석한다. 공정채용의 중요성, 뭐 채용 절차법 준수, 능력 중심 채용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요약을 해줘요. 요약을 해주고 이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학습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가이드는 뭐냐? 학습 가이드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예 새로 하는 게 낫겠다. 처음부터 보여줄게요.
가지고 이렇게 소스. 학습 가이드라고 하면은 됐어. 이렇게 이제 질문. 고의 기업은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는가? 공정 채용이 기업 경쟁력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이 이 뒤에 있어요. 답변이 평가 퀴즈. 공정 채용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이 공정 채용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기업 평판을 형성하고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 문제와 답을 내줘요. 답을 내주고 이거를 다시 여기 보면 소스로 전환이라고 돼 있거든요. 소스로 전환하면 이게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요 평가 문제를 객관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10개 문제를 냈잖아요. 주관식으로. 그 문제를 객관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거를 요새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쓴대요. 우리도 그 고용노동교육원에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걸 넣은 다음에 문제를 만들고 객관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진짜 내가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 내가 공정채용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금방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들어졌어. 공정채용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와 주요 이점 두 가지를 묻는 질문. 다음 중 공정채용이 기업의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나. 우수인재 확보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다. 정부의 규제 준수. 라. 기업 이미지 관리 용이. 그럴듯한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기한 기능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인드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공정채용 가이드급에 마인드맵을 누르면 마인드맵이 또 이제 생성되거든요. 어디 생성됐냐?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마인드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정채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 채용 결과 주의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는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있는 거를 분석해 줘라고 하는 거는 노트북 LM이 좀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텍스트 말고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비슷하게 잘 해주나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줘. 그림도 해주고 막 다 해줘요. 한 가지 이제 하는 거는 추가를 할 때 여기 소스 업로드가 구글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근데 PPT가 여기 소스 업로드를 할 때 보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글 슬라이드가 있어.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PPT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글 슬라이드에서 내가 안 그래도 그걸 보여주려고 한번 했는데 구글 슬라이드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내용 PPT거든요. 근데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읽어가지고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고 요거를 삽입하면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PPT가 이제 자료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똑같이 브리핑, 마인드맵, 뭐 학습 가이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영상 분석이 있는데 동영상 분석은 릴리스 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릴리스 AI 한번 보면
어차피 이 파일도 다 공유할 거니까. 릴리스. 근데 여기 이제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뭐 횟수 제한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 영상 긴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직 관련된 일을 하니까 3% 이재명이 3%에 나와가지고 한 거 있거든요. 물이 불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거를 내가 1시간 37분 동안 다 듣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링크를 딱 입력해가지고 요약하기를 딱 누르면 이 영상에 대해서 타임라인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이거 쭉 읽으면 이 영상을 읽은 것처럼 되고 더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을 누르면 여기서는 또 짧게 또 재생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링 하나가 있는 부분으로 거죠. 이제 가가지고 딱 그 지점을 돌려볼 수도 있고 이게 핵심 타임라인 요약, 핵심 요약 하면 이렇게 그냥 글로 아예 다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요약들이 있어요. 요약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마인드맵, 대화 노트 막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먼저 돌려보면 훨씬 시간이 단축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도 돼. 그래서 그것도 되고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동영상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우리가 이거를 찍었다. 1회차 거를 찍었다. 1회차 걸 넣을까? 1회차 걸 넣으면 이제 이게 착 정리가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동영상 분석할 때는 릴리스 AI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PPT 만들기는 감마 AI라고 되게 유명한 건데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AI는 좀 너무 많으니까 좀 몇 개 닫고 감마 AI는 1강을 제가 이걸로 했어요. 1강을 1강 때 만들어졌던 PPT가 이제 그때 여기서 만든 거였고 내가 당시에는 챗GPT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뭘 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그 텍스트를 쭉 만들어줬고 그 텍스트를 여기다 넣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아마 이 그림 봤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 그림이랑 그 다음에 요 그림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갖다가 쓴 거죠. 잘 만들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쓴 그런 PPT를 가져오면 저걸 감마 AI에 잠깐 돌리기만 하면 꽤 괜찮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그대로고 이런 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리고 PPT로 당연히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세종보험 보고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감마 AI. 이 사이에 본인이 그냥 이렇게 그냥 쳐서 만드는 뭐 슬라이드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 자체. 글쎄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여기 있는 걸 그냥 직접 고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만들어준 저 자료를 저건 PPT잖아요. 딱 저 형태를 쓰는 게 저작권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 프롬프트도 다 제가 친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업무 보고 같은 거 PPT 만들면 그 디자인하고 뭐 그림하고 이런 거 다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수정도 잘 못하게 하고 맞아요. 업체들에서 맞아요. 그 아주머니가 아니라 무슨 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못 건드리게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뭐
그리고 저기 이런 정보들이 얘기하는 게 임정욱 씨. 맞아. 연계에 어떤 사이트로 사람 보내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저런 우리 감마 AI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음. 우리가 아니면 아까 구글 노트북에 뭐 있는 자리 부터 쓰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거를 올리면 다 이런 정보들이 다 어딘가로 간다고 봐야 돼요. 간다고 봐야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내봤자, 그러니까 바다에 먹물을 부었어. 너무 바다에 나쁜 짓을 했어. 아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는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 진짜 밖으로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를 넣어가지고 PPT를 만들었어. 그거는 이제 잘 깨름직하잖아요. 깨름직한 거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감마 AI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진짜 중요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시 AI로 학습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직접 만들어야죠. 노동실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감마 AI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인포그래픽 만들기. 이거는 제가 했던 작업. 인포그래픽 우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챗GPT로 했으니까 챗GPT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제 뭐로 했냐면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개선 사업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서 그때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제가 이렇게 다 손으로 쳤어요. 손으로 쳐서 이거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나는 위랑 아래가 잘려 있어. 이 위가 없어요. 생성을 했는데 없어. 여기 밑에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위아래가 잘렸다. 전체 그림을 다 보여줘라. 하니까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 좀 더 재기발랄하게 만들어줘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재기발랄하다. 그래서 실제로 실장님이 하는 행사 때 요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깔아줬어요. 괜찮다. 10분 만에. 근데 이제 이게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글씨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PPT로 그냥 내가 작업해가지고 지우고 나서 올렸어. 업체 안 맡겨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지만 근데 오히려 업체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다음에 이틀 있다 오잖아요. 맞아. 업체가 더 쓰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GPT를 통해서 만들다는 걸 다 적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에 그 뭐지? 지브리. 지브리 말고 그 저기 에어 소리인가 누군가 문을 답답하다고 문을 열었는데 그 기사를 딱 클릭했더니 그 여성 승객분이 이 문을 열려고 하고 그 스튜디오분이 말리는 장면을 이렇게 사파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밑에다가 이거는 챗GPT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딱 박아놨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저런 거를 우리는 뭐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뭐랄 수 있겠지만 정부 공식적으로 뭘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출처를 표시되니까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걸 표시해줘야 됩니다. 뭐 표시하면 좋겠죠. 네, 당연히. 그런 건 규율이 없어요? 현재는 아직은 없어요. 누군가 이제 소송으로 이제 야 나는 침해당했어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기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브리 소송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 소송도 못 당하니까 일단은 쓰는 방법 정도는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만들기. 노래는 지난번에 약간 들어보셨기도 할 것 같은데 노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에 수노 AI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한 줄 치면 노래를 만들어줘요. 여기 또 있어. 그 아까 했던 여기에도 수노 AI 이거 있습니다. 엑셀 PPT 수정하는 법. 이게 이제 좀 약간 신기한 건데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챗, 스트림, 비디오 제너레이터, 스타트 앱스 있는데 스트링.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래는 제가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작업이 있는데 좀 도와줘 봐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엑셀 파일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GPT한테 물어볼게.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른 작업을 하자. 지금 그 윈도우 탐색기가 보여? 이렇게 물어볼게요. 현재 윈도우 탐색기가 보이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어떤 다른 작업을 도와드릴까요? 이름 역순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름 역순으로 정렬하시려면 탐색기 창에서 이름이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내림차순, 즉 역순으로 정렬됩니다. 이게 엑셀에서도 똑같이 돼요. 엑셀에서 내가 이걸 해서 뭐 이거 분야별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알려줘. 엑셀 몰라도 어. 엑셀을 할 수 있게 되네요. 그 구글 스트리밍에서 이렇게 그 화면을 띄워놓고 하면은 좋고, 이게 이제 마이크가 있으면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말로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스트림 서비스라서 말로도 이걸 해보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 여기 어디에 무슨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른 다음에 어떻게 치고 막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럼 이거는 화면에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걸 띄워야지 그게 가는 거예요. 화면에 띄운 나의 작업을 옆에서 보면서 도와주는 AI가 있다는 게 되게 놀랍잖아요. 엑셀 다트 그러면 뭐 통계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통계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PPT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기만 하면 다 해.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엑셀 강의 끝이 도래했다 막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근데 그냥 함수도 만들어주고. 함수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통계 프로그램 함수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봤어요. 함수도 만들었는데 함수를 이제 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여기다 써줘. 이걸 복사해서 어디다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진짜. 논문도 써달라 논문도 써주겠네. 논문은 챗 GPT도 써주고 다 하니까. 근데 쟤는 다 대답은 말로밖에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게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화면으로 보여주면 어차피 내가 이거를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집에 듀얼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한쪽엔 엑셀 띄우고 한쪽엔 이거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벗 테이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하는 걸 지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약간 AI도 활용하는 자격증 시험이 생길 것 같아요. 정보 처리 기사처럼. 정보 처리. 뭔가 그렇습니다. AI 기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은 좀 이렇게 더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또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정도까지고요. 이거 뭘로 공부하셨어요? 유튜브를. 유튜브 네. 공부하신 거예요? 요새 유튜브 장난 아니에요. AI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하면 엄청 나와. 그럼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체험해 보시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계를 보고 가는. 마지막에 아주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기계를 대할 때의 마인드셋이랑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인드셋이 다르거든요. 기계를 대할 때 하다가 안 되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화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딱 내놔도 네 생각은 어때?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좀 이런 건 어때? 그럼 다시 제안해줘 하고 실제로 답변을 해야 우리가 이 정도 성능의 AI를 만들어 놓은 보람이 약간 있는 거고 그냥 야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뭐랄까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 이렇게 그러면 잘했다 아까 과장님 보시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얘도 뭔가 뭔가 이렇게 뭔가 업되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상대방이 더 텐션이 올라가는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저쪽에서 더 텐션이 올라간 반응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그래. 그래서 이거 좀 별론데 그러면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과장이 볼 때는 저런 것들 다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는데 네. 굳이 유료 버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료 버전을 내가 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긴마인드라고 해서 마인드맵 그려주는 거는 유료 버전을 쓰는데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연구하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답답해지는 순간이 와요. 나도 평소에는 전혀 안 답답했는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답답해졌어. 왜냐면 몇 번 연습하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유료는 서비스 질보다는 횟수 이런 거네요. 그렇기도 하죠. 분량도 그렇고 근데 질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학술적인 부분이나 연구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엄청 차이가 나. 네. 학술적인 부분은 거의 뭐 많이 쓰는 사이스페이스라는 맞아. 것들이 근데 그거는 그 딥서치 하면은 그냥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네, 진짜. 저 연금계 해상도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 나눠가지고 해봤는데 무료 버전은 대충 해주다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하게 해주는데 유료 버전은 진짜 그 생애소득 전체 다 계산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해줘요. 얼마 받아? 그래서 많이 안 주더라고요. 마음 아프다. 아니 뭐지 작년인가 그 과장들 뭐 교육 그 1박 2일 하는 거 그때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되게 뭐 연봉도 되게 높고 뭐 그런다고 뭐 각광받는 뭐 직종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AI 자체가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저렇게 된 걸 가지고 분석하고 뭐 나름의 궁리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뭐 그런 직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살아남기는 쉽지 않죠. 저번에 청년고용 포럼에서 이제 AI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I를
혜택 보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정도의 연차의 집단이다. 그러니까 팀장급의 집단들이다.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고 자기가 뭘 질문해서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지 들어오는 전연차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얻어낼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얘가 다 대체하니까 큰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와닿고 참 우리 그 수습이나 전연차 사무관들한테는 저걸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되긴 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과장님 빛이 넣어봐야죠. 과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이야? 말에 넣어보고 이제 과장님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AI랑 근데 해서 주는 게 좋은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맞아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일단은 오늘은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같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